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퇴자를 위한 행복해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요, 이 지역이 인도의 끝에 붙은 라다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찾은 단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건강,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현금 흐름, 행복해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속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요, 내면 속에 풍요로움이 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자연환경과 어울린다라는 점이었고요. 시간 쪽은 항상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쉼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주요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중요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이요, 실질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에 대한 질문이죠. 라다크에서는요, 라다크 사례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살펴보죠. 현금 흐름의 집에 있어서 먼저 라다크 사람들은 95%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만 자기의 나름의 땅이 있고요. 따라서 주거에 관련돼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레 지역하고요, 인도의 다른 캘커타 같은 대도시하고 보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인디아에는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 소,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사람, 이런 이동기구들이 막 복합적으로 움직여 있는 곳이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이 레에서는요, 임대료도 큰 임대료 걱정이나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캘커타 같은 대도시는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다리 밑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놀라운 풍경은 그 길거리에 있는 그 터진 그 수돗물 같은 데서 공동으로 닦고 심지어 목욕까지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집도가 높고, 이 문제는 그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요, 현금 흐름에서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라다크 사람 입장에서는 돈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로, 지금은 조금은 바뀌었지만 그 돈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소금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그 귀금속을 사는 정도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식이라는 것, 먹는다는 것은 각자의 땅에서 조그만 텃밭이나 아니면 거기서 농작물을 감자 같은 걸 얻고요. 그 다음에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쪼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우유나 버터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고요. 그림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시던 캘커타의 숙소 문제 모양인데, 실제로 이렇게 검소하고 간결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빚이 없다는 것과 관련돼서 빈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캘커타나 아니면은 델리 같은 거대 도시에서는요,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100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바로 앞이나 어떤 좋은 아파트 앞에 건너편에 보면은 실제로 다리에서 사는 그런 아주 극심한 빈부 차이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빚도 없고 빈부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 3,500m 고지대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시간은 딱 4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민은요, 나머지 8달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근데 이 8달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새는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고, 남과 비교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8달 어떻게 하느냐? 타지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팔거나 택시 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과 가축들을 키워서 하거나 겨울 이런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렇게 내다 파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질문은 뭐냐면요. 4달 일하고 8달을 쉬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겨울 농번기를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8달을 보낼 수 있을까?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잘 보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은퇴 후 세 가지 중요한 화두인 건강, 시간, 현금 흐름을 봤는데요. 라다크와 우리의 문제, 특히 제가 은퇴한 후에 겪은 그런 문제랑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요, 내면 속으로 풍부함,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고 이러한 풍성한 삶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은퇴 후 생존에 대한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식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크죠. 또 건강한 로컬 푸드를 먹는 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고 주어진 거에 감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누구나 냉장고를 열어보면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고 실은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라다크에서는 그 차디찬 겨울 그리고 추운 겨울 척박한 땅에서 자연환경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까를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자연환경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고 회색빛 빌딩 속에 갇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 차이는 더 극명해지는데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는 엄마와 항상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또 가족이 돌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큰 자신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독거, 뭐 독거사, 뭐 심지어 아프면 간병살인까지 나오는 그런 소외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그것이 삶의 일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옆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그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쉼이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데 저만 하더라도 당장 이 시간이 주어지면 멈출 수 없는 강박증인데요. 특히 퇴직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보면 너무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죠. 현금 흐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실은 어떻게 보면 퇴직 후 은퇴 행복의 그 기본 밑바닥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땅과 자기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좀 은퇴자 중에 많으시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대출이 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빚이 없는 거예요. 빚이 없어야 그 다음에 먹는 것과 사는 것, 그 다음에 뭐 그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좀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적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빚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빚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게 현대인들이죠. 그리고 삶과 일에 있어서도 기준이 우리는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벌고 옛날 대비 똑같은 걸 유지하기 위한 삶이지만 그 라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이웃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라다크 이제 은퇴 후에 행복해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라다크에서 배운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enough,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라다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enough입니다. 항상 enough.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감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식사할 때 제가 이분들 너무 감사해서 좋은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걸 모시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대부분 별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같이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라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간소한 식사를 하고요. 잠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야 뭐 난방 잘 돼 있고 따뜻하지만 거기는 석유 골로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난로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불을 4겹 정도 해가지고 덮고 자야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도 enough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수하는 것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써야 되고 또 데펴야 되고 이런 방식이지만 그래도 enough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하기보다는 항상 남들을 어떻게 배려할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부끄러워지는 부분인데 others before self. 남을 나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그 간 라다크에 있는 그 티벳의 한 학교입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져서 이런 좋은 문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모두 마음속에 체감돼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항상 나보다 먼저 하기. 그래서 저는 그 거기서 현지인 그 청소년들과 한 10대 청소년들과 한 2주 정도 보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좀 알았어요. 아, 이 친구들이 매 순간 자기 일보다 나를 앞에 뒀고 나를 배려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몸에 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do good things. 좋은 일을 해란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분들이 라다크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은 티베트에서 온 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 선택에서 인도 시민도 안 되고 난민으로 있으면요. 인도 지역 외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 거의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 일궈낸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세계 시민으로서 do good things, 좋은 일을 해라. 그리고 그런데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자연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몸속에 배어 있는데요. 그 사례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 같이 있었던 그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꿈이 뭐죠? 그랬더니 한 명은 의사예요. 한 명은 변호사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초반에 그럼 그렇지. 역시 여기도 돈이 중요하구나. 명예도.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가 선호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사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의사고요. 변호사는 약소국을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라다크에 있는 시간을 경험해 본 결과 이 친구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삶과 종교와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은퇴 후 행복해질 수 있는 세 가지는요. 처음에 enough, 충분하다. 그리고 others before self,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고요. do good things.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있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이 중에 지키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면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질문을 정말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퇴직하고 나면요. 막상 막막한 현실 속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다음 같은 질문들인데 정말 가난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라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히말라야 산이고 이게 라다크 갇힌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다 저희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이분들이 갖는 고민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달라요. 그리고 이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정말 당장 먹고 살기 힘든가요? 1차 퇴직을 하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별로 찾기 힘들어요. 물론 당장 어려우신 분도 한 20% 정도 있으세요. 정부에서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자인 분들 10에서 20%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분들인데 살기 어렵죠. 남들과 비교하면. 그러나 이러한 정말 삶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당장 먹고 살기 힘든가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니어 삶이라는 거는요,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사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요, 지향하는 목표와 세상에 베푸는, 남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삶의 가치를 찾아서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제가 라다크에서 배운 그 은퇴 후 시니어가 행복해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 마치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라다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옵니다. 40년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게 집이죠.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거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떨까? 뭐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그 티벳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 일구고 살아가고 이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세계를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니어들도 이제 1차 퇴직의 그 화려함을 내려놓고요. 2차가 더 화려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삶의 이정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남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매진하다 보면 그 삶이 행복해지는 세 가지 길이 아닐까 정리해 봤습니다.